문고리 3인방에 올라간 40억, 그 이상의 돈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믿고 믿었던 그 진실한 진박, 이재만 전 비서관이 오늘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정원 상납,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받았다. 자, 결국에는 실제로 임기 중에요, 특수활동비를 눈먼 돈이라고 하면서 부정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했던 박 전 대통령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 지적된 특수활동비의 개인적 사용이라든가 이런 묻지마 예산, 눈먼 돈 관행이 반드시 근절되도록 각 부처가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눈먼 돈, 특수활동비, 그 불법이다, 근절돼야 된다라고 해놓고 결국에는 본인이 그 앞장을 쓴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사실 특수활동비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었습니다. 저희가 눈먼 돈이라고 특히 얘기하는데, 특히 국정원 같은 경우는 꼬리표가 없는 돈이죠. 이 예산을 어디다 쓸지 알 수 없는 돈들인데, 네. 결국 그것이 이재만 전 비서관, 안봉근 전 비서관 등을 통해서 박 대통령에 전달됐다. 그리고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은 우리는 전달책에 불과했다. 어디에 쓰였는지 묻지도 않았다. 이렇게 검찰 진술하면서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늘 변호인이 주장했던 게 개인적 착복이 없었다. 네. 따라서 지금까지 최순실 씨에게 모든 잘못을 다 떠넘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사용처에 따라서 굉장히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돈, 국정원에서 상납한, 청와대 상납한 이 돈,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검찰이 조사할 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들통이 났습니다.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흘러갔다. 그렇다면 이 돈이 어디 쓰였냐가 이제 남은 가장 큰 궁금점이죠.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폭발력을 갖고 있는 네.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언론에서 일종의 이제 게이트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보도되고 있을 정도니까요. 네. 지금 봐서는 이게 이제 현금으로 건네졌지 않습니까? 네. 이 두 전 비서관에게 현금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돈을 받아서 두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줬다고 해도 이것을 박 전 대통령이 어딘가에 썼을 때는 또 다른 전달자가 거기 있는 거죠. 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이것을 누군가에게 줬을 수도 있지만 제3자를 통해서 또 줬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결국 지금까지 나온 흐름들, 그 정무수석실을 통해서 이 지난 4.13 총선 과정 전후에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또 다른 돈 5억 원이 쓰였던 이런 부분을 유추해 본다면 저런 돈이 일정한 부분은 정치권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이 용처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정치적인 어떤 좀 파괴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정희 차장님. 예. 몇몇 의원들은 지금 그 용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국정농단 청문회 당시 박 대통령의 옷값, 성형시술비 등을 누가 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정확하게 최순실 씨에게 돈이 건네갔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러니까 옷값들을 다 냈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어디서 어떤 돈이 나왔는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 착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이 이 돈이 특수 공작비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돈을 어떻게 썼든지 간에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다. 지금 네. 이 문제는 저 과거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가 받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관행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뭐 김만보 원장 때부터 있었다 이런 증언도 있고요. 굉장히 있었지만 결국은 사용처에 따라서 논란이 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통치 자금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여론조사 비용 같은 건 어떻게 보면 그 청와대가 공천의 과정에 개입한 건 문제지만 어쨌든 국정을 운영하는 데 쓰였다는 문제가 안 되지만 저게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판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일단 문고리 3인방 국정원에서 돈을 받아서 전달을 했고 이게 어디 쓰였는지는 문고리 3인방조차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돈이 어디 쓰였는지를 밝히려면 궁극적으로는 결국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제대로 된 변호인도 없지 않습니까? 유영하 변호사도 지금 선임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법정 보이콧을 하면서 네.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변호인들이 철수를 했었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검찰 수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지금 상황이 왔습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제 주목이 되는데, 다시 변호를 선임해서 검찰 수사에 임할지 아니면
법정 보이콧을 하듯이 이번에도 침묵으로 계속 갈지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정원 특수활동비는요, 문고리 3인방뿐만 아니라 청와대 정무수석실 창구를 통해서도 상납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꽁꽁 숨겨서 받았던 돈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을 선별하는 데 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비밀 여론조사를 주도했고 이때 필요한 비용을 이 돈으로 국정원이 냈다는 겁니다. 자, 시계바늘을요, 그때 당시로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달에 한 번씩 진실한 사람을 계속 강조하고 언급했었는데 들어보시죠.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옛말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한결같은 이가 진실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국회가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작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국정원이 대신 비용을 댔다는 이 비밀 여론조사는 도대체 뭡니까? 글쎄 뭐 비밀 여론조사라는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론조사가 이제 공개하고 공개용, 비공개용 두 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공개하지 않은 여론조사 뭐 당연히 비밀로 하는 거죠. 뭐 저도 사실 뭐 그 여론조사에다 돈 내면 해줍니다.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게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얘기는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청와대가 정치적 주도권 주기 위해서 여당 내에 친박 의원을 다수 포진시켜야 한다고 인식했다. 네. 진박의 총선 경쟁력 타진에 은밀하게 여론조사 실시하는 저 얘기인데 네. 무슨 얘기냐면요. 그 앞서 영상도 보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진실한 사람 이 두 가지 용어가 2015년 하반기부터 2016 초반에 관통하는 여권의 두 가지 용어는 배신의 정치와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으로 대변되는 당시에 배신의 정치 세력들을 그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본이었던 TK에서 몰아내고 네. 박 전 대통령을 따르는 진실한 사람들, 진박들의 거기다 초선으로 쫙 심자 이 구상이었거든요. 아마 그 얘기가 이제 저희 자유한국당 관계자 얘기인 거고 그래서 당시에 현역 그 의원들, TK에 있는 새누리당 현역 의원들과 박 전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과의 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저걸 왜 이제 은밀하게 했다고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 보수 세력 내에서 가장 신뢰하는 여론조사는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의 네.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네. 그걸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직자라고 하고 싶었으면 여연의 여론조사 결과를 의뢰하고 부탁해서 봐도 됩니다. 네. 왜 안 그랬겠어요? 당시에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김무성 대표입니다. 네. 근데 김무성 대표가 당권을 장악하고 그 휘하에 있는 여의도 연구원에게 진박하고 유승민 세력하고 여론조사 해줘.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저렇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거다. 아. 그래서 이제 비밀 여론조사라는 딱지가 붙은 거고 저 자유한국당 관계자도 아. 은밀하게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과거 정권을 보면은 정무수석실 중심으로 해서 여론조사 업체 두 군데, 세 군데 정도에다가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를 계속 해옵니다. 그 네.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국정 운영 상황을 계속 체크를 하고 네.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체크를 해가면서 변화도 주고 이러기 위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데 지금 나오는 저 비밀 여론조사라는 건 그거랑은 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후보를 여기다 했을 때 네. 상대 후보와 비교해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걸 조사를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당에서 하는 문제가 없지만 청와대가 저런 부분을 주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받는 부분도 국정원의 5억도 저 북악스카이웨이에 한적하는 곳에서 현금으로 정무수석 관계자가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이 문제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청와대가 그래서 바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공천 개입설이 여기서 얘기가 되는 건데 이때 이 여론조사, 그러니까 지금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비밀 여론조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현기환 수석을 임명할 때부터 사실은 이제 공천을 염두에 둔 임명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현 수석 자체가 19대, 그러니까 2012년 공천 때도 굉장히 깊숙이 관여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법무수석을, 그러니까 공천을 앞두고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정무수를 교체했을 때부터 공천을 이제 염두에 둔 인선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하고 김성애 전 의원이 출마 문제하고 논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성애 의원 지역구에 서청원 지금 의원이 나왔죠. 그러면서 김성애 의원을 다른 쪽으로 밀어내려고 하니까 이게 VIP의 뜻이냐. 네. 그러면서 현 수석이 길어져 봐야 좋을 게 없다.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조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공천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고 봐야겠죠. 뭐 당시에 현 수석이 또 이한구 공천위원장을 뭐 만나고 통화하고 이런 사실도 밝혀졌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그 자체 공천 개입 자체가 부정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국정원의 상납, 그리고 이른바 비밀 여론조사, 뭐 이런 내용들을 말하면서 언급되는 인물들을 보면 쭉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십상시로 거론되던, 이른바 십상시로 거론되던 그 명단에 다 포함되는 그런 인물들이네요. 그 2014년에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졌을 때 네. 그 내용 중에 정윤회 씨가 이제 강남에 있는 한 식당에서 수시로 이제 십상시들과 만나면서 만찬을 하고 국정 현안에 대해서 뭐 논의하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거론됐던 이른바 십상시 멤버로 이름이 올랐던 사람들이 이번에도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는 거죠. 지금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외에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본인도 계속 매달 300만 원씩을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받았고 네. 500만 원을 전달하는 부분에서 본인이 전달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제 또 다른 음종환 전 행정관 같은 경우는 이 여론조사 업체 여기에 이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네. 다시 이 어떤 십상시의 역할이라든지 어떤 권력 내부에서의 위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십상시 얘기가 이제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 사실 2012년도 대선 네. 과정에서 십상시가 처음 이제 우리 그냥 찌라시라고 하죠. 그런데 나왔었는데 사실 십상시가 어떤 뭐 확실한 단체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닌 것 아니었죠.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윤회 문건을 처음 만들었던 그 행정관도 십상시를 여러 차례 수정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버전이 여러 차례 다르기 때문에 아하. 그때그때마다 권력 주변에 누가 있냐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고 지금 나왔던 사람들 이제 인물들은 전체적으로 다 2007년 경선 때부터 같이 참여했던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어떤 십상시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가 이건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이 국정원 이 검은 돈, 이 어두운 기운이 어디까지 뻗쳐나갈 것 같습니까? 이거 혹시 하시고 싶은 말 있으세요? 이재명 차장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사건이 아까 대선 자금 수사를 아까 연관시켰었는데 좀 비슷하다. 결국은 한 번 시작하면 브레이크가 없다. 네. 따라서 계속 추적하다 보면 뭐 친박 실세라든지 그렇죠. 이런 쪽으로 연결돼서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검찰도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국정원 특수활동비라는 건 굉장히 오랫동안 관행이지만 이거를 네. 열었을 때는 그 정도로 계속 수사할 의지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마음이 편치 못할 의원들도 적지 않겠군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진박들과 관련된 여론조사, 아까 여론조사 했다는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했으면 그 이후에 또 다른 액션이 그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 추측이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결국은 무언가가 갔을 거고 그 무언가의 핵심은 결국은 돈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 돈의 출처가 이번에 국정원 저 특수활동비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